내 이름은 키리타니 스미에. 엄마 카요코, 그리고 아빠 류타와 함께 셋이서 살고 있다가 내가 12살이 됐을 때 우리 집에 동생 이쿠미가 태어났다. 부모님은 물론 나도 동생이 생겨서 정말 기뻤다. 나보다 훨씬 어렸던 동생은 정말 귀여웠고 나는 적극적으로 동생을 돌봤다. 그랬다. 이때까지는 정말 행복했었다. 내가 18살, 동생이 6살 됐을 때 아빠는 일 때문에 홀로 전근을 가시게 되었다. 그때부터 엄마와 동생과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아빠가 전근을 가시자마자 상황은 달라져 버렸다. 얘, 요즘 집안일이 자꾸 쌓여가는 것 같은데? 빨래도 쌓여있고 방도 지저분하고. 죄송해요. 학원 다니느라 바빠서요. 변명하지 마라. 그리고 그게 네 변명이면 학원을 끊어야겠구나. 안 돼요. 어쩔 수 없잖니.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는 애한테 돈 낭비는 하고 싶지 않거든. 제가 분명 아빠가 전근 가서 힘드실 테니 집안일을 돕겠다곤 했지만 제가 다 하겠다고는 안 했어요. 엄만 이쿠미를 돌보느라 바쁘잖니. 어린이집도 그렇고 학원도 다 따라가줘야 하고 어쨌든 집안일을 할 여유가 없어. 저도 나름 바쁘다고요. 엄마랑 제가 같이 도우면서 하면 안 돼요? 어디 감히 건방지게 그런 소리를 해? 부모 그늘에서 사는 주제에 네가 뭐가 대체 바쁘다는 거야? 죄송해요. 앞으로는 제대로 할게요. 그니까 학원은 다니게 해주세요. 아니, 안 돼. 공부는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 제발요. 그렇게 말하고 어차피 또 안 할 거잖아. 모를 줄 알고? 그 대학이 학원을 다녀야 합격할 수 있는 데면 그냥 다른 데 지원해. 아, 제발. 엄마는 예전에도 엄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 요즘에는 딸이라기보다는 아예 가정부 취급을 당하고 있다. 엄마는 이상할 정도로 동생 이쿠미만 예뻐했다. 비싼 옷도 사주고 학원도 이곳저곳 보내주었다. 나는 한 번도 엄마에게 그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왜 차별을 하는지 궁금했다. 나는 매일 집안일과 공부로 바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꼭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공부했다. 이렇게 겨우 합격 가능한 성적을 냈는데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냈다. 스미에,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는데. 뭐예요? 이쿠미를 사립초등학교에 입학시킬 거라고 얘기했었잖아. 네, 근처 사립초등학교였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이쿠미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더 좋은 학교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구나. 그래서 큰맘 먹고 시내 최고 레벨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고. 그럼 저도 학자금 대출 받을게요. 학교도 공립이니까 부담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그 정도는 부족해. 너가 취업해서 집에 돈을 좀 보태줘야겠다. 네? 엄마, 왜요? 나도 엄마 딸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차별하시는 건데요?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엄마한테 효도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아, 이제 슬슬 진실을 이야기해야겠구나. 무슨 진실이요? 넌 아빠가 데리고 온 아이였어. 말도 안 돼. 진짜야. 그땐 아직 갓난아기였으니 넌 기억하지 못하겠지. 나도 처음엔 내 아이처럼 키워보려고 노력했어. 근데 막상 내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 맞아. 솔직히 네가 내 딸이란 생각이 안 들어. 이럴 수가... 충격이었다. 엄마와 내가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사실보다 지금까지 아빠 때문에 엄마의 역할을 해왔다는 것과 나를 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 그 후 집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고자 했지만 엄마는 취업 안 하면 이 집에서 살 권리는 없어. 이 집에서 나가줄래? 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다. 더 이상 엄마를 설득하긴 힘들 것 같았다. 이젠 아빠에게 부탁하는 수밖에. 솔직히 전부터 요즘 엄마의 태도를 얘기하려고 했었지만 아빠는 엄마와 동생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젠 찬밥 더운 밥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기에 전근지에 계신 아빠에게 연락을 했다. 잠깐 얘기할 게 있는데요. 지금 괜찮으세요? 괜찮아. 아빠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너 요즘 엄마 말을 잘 안 듣는다며? 학교도 학원도 안 가고 성적은 바닥이고 대학도 안 가겠다고 했다며?
거기다 엄마한테 매일같이 욕하고 대든다던데. 넌 이제 애가 아니야. 네 행동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하니? 잠깐만요. 난 그런 적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얼마 전에 엄마한테 다 들었어. 아빠 전근 간지 얼마나 됐다고 그딴 식으로 행동하다니. 그니까 아니라고요. 엄마가 나를 가정부처럼 부려먹어요. 학원도 끊어버리고. 엄마를 욕하다니. 엄마 말대로 정말 거짓말만 하는구나.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됐으니까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빌어라. 대학은 안 가도 괜찮으니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아빠, 왜 엄마 말만 들어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엄마한테 들었지? 넌 내가 데려온 아이라고. 그 얘기 이후로 네 태도가 변했다고 엄마가 그러더라. 너도 많이 충격받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엄마가 널 키워준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엄마한테 사과해라. 엄마는 나보다 먼저 손을 쓴 모양이었다. 물론 모의고사 결과와 엄마의 통 내용을 보여줘서 내 결백을 입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걸 보면 아빠는 분명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말 것이다. 솔직히 오히려 그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동생이 걸렸다. 엄마의 편애를 받고 있다 한들 동생에겐 죄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린 동생은 이런 내 상황은 모른 채 변함없이 나를 잘 따랐다. 결국 나는 학자금 대출로 대학에 다니기로 하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집을 나왔다. 엄마와는 집을 나오기 전까지 싸웠지만 나는 내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그로부터 8년 후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다. 나름대로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생활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던 중 무려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다. 언니, 오랜만이야. 나 누군지 알겠어? 이코미? 어쩐 일이야? 내가 널 왜 모르겠어? 다행이다. 언니가 날 잊었으면 어쩌지 했어. 깜짝 놀랐어. 그나저나 이거 네 스마트폰이야? 내 연락처는 누가 알려줬어? 사촌 나오가 알려줬어. 친척 모임 했을 때 물어봤어. 아빠도 엄마도 안 알려주더라고. 그치, 난 불효녀니까. 나 어렸을 때 언니가 나랑 많이 놀아줬던 거 기억해. 많이 슬퍼했던 것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땐 사정이 있었어. 지금도 그렇지? 그 사정은 잘 모르지만 아무리 독립했다고 해도 8년이나 집에 안 오는 건 좀 이상하잖아. 그렇지 뭐. 왜? 엄마 아빠랑 사이가 틀어졌거든. 나는 이제 그 집 사람도 아닌걸. 그럼 나랑은? 나랑도 만나기 싫어? 그건 아니야. 그럼 만나자. 내가 언니한테 갈게. 그치만 엄마 아빠는 싫어하실걸? 이렇게 내가 사는 아파트에 동생을 초대하기로 했다.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나도 동생을 만나고 싶었다. 8년 만에 만난 동생은 그때와 변함없이 귀여웠고 또한 바르고 예쁘게 자라 있었다. 성격도 솔직하고 착한 아이로 자란 것 같았다. 부모님과 싸운 원인은 비밀로 할 생각이었지만 동생이 꺼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 나는 이쿠미에게 엄마 아빠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다. 그리고 어떤 제안을 했다. 며칠 후 또다시 8년 만에 엄마에게 연락이 왔다. 너 이쿠미한테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사실 그대로를 얘기한 것뿐이에요. 이쿠미가 어떡하고 싶대요? 집을 나가서 너랑 살겠대. 나한테 엄청 실망했다면서. 네가 괜한 소리를 하는 바람에. 맞아요. 제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어요. 남는 방도 있고 자매가 같이 사는 건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너 어쩔 작정이야. 나를 원망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미래를 생각해서 말한 거예요.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런 식이면 유괴죄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신고해서 어쩌실 건데요? 그럼 이쿠미는 엄마를 평생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엔 이쿠미가 집을 나가서 모습을 감춰버릴지도 모르죠.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쿠미는 나랑 지내는 게 나아요. 엄마도 알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아빠, 주식에 손대서 망했다면서요. 이쿠미한테 들었어요. 몰래 엿들었대요. 아이가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는 집에서 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앞으로 상황은 더 힘들어지기만 할 뿐이에요. 이쿠미가 소중하다면 우리 집으로 보내세요. 이렇게 나는 동생과 함께 살게 되었다. 지금까지 떨어져 있던 시간만큼
매일 서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빠는 결국 회사에서 잘렸고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엄마는 모두 받아들이고 아빠와 이혼하기로 했다고 한다. 엄마는 몇 번이고 이쿠미와 내게 연락을 해왔다. 갈 곳이 없으니 같이 살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나는 물론이고 나에 대한 엄마의 행동에 격분해 있던 이쿠미도 엄마의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했다.